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5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358일, 이게 7일만 일주일만 있으면 365일이네. 예, 이야, 너무 좋으네요. 1년이 다 됐다라는 게. 네. 오늘은요,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 번째 줄 다시 보면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경외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정화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말이다라고 했죠. 정화하라는 거. 네, 그래서 정화를 하면 아이디어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야, 이거 아이디어가 나타난대요. 정화를 하면. 정화가 뭐냐면 내가 원래 자체에 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뭔가 가려진 거예요. 완전 그 옛날에 저기 설악산 가면 그 흔들바위인가요? 흔들바위 막 밀어도 어때요? 막 흔들흔들만 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엔 안 갔는데 커가지고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하고 20대 전에 10대에 갔었었는데 커다란 흔들바위 같이 흔들흔들 하는데 이거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밀기만 하는 거예요. 큰 흔들바위 같은 커다란 그 바위가 내가 힘을 쓰는데 이게 무게를 깍 있죠.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를 치우면 내 능력이 그냥 기운이 그냥 솟아나는데 그걸 눌리키고 그냥 있는 거죠. 무거운 걸 들고. 근데 너무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어때요?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 그거 무거운 거야. 원래 힘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쵸? 다 우리들의 힘을 쓸 수 있는데 그게 가려진 거야. 그걸 치워야 돼 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의식 아카데미 선생님께서 계속 치워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우는지 치우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워야죠. 그러면 그거를 치우게 되면 원래 그 능력이 창조력이라든지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력, 잠재력, 뭐 엄청 예지력, 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영감이 떠올라서 아이디어 엄청나게 있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몰랐을 때고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를 하는 거는 이 큰 흔들바위의 그 돌 바위 있잖아요. 그 돌을 치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치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방법, 스킬 다 알려주세요. 근데 스킬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근원에 힘을 쓰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정말 와닿는 게 유도 선수가 유도를 다 있죠. 유도 선수 1등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탑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내가 힘이 없어. 스킬은 배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키우면서 스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힘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건 또 뭐죠? 안 하고 있죠. 힘들게 무겁게 있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면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 그 엄청난 흔들바위 같은 그 바위돌이 진짜 무거워서 흔들흔들하고 톡 밀면 톡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톡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커다란 바위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한테 탁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있기 싫은 거야. 그럴 때 생각이라는 게 뽀록뽀록뽀록 올라와서 쟤가 이상해, 남편이 이상해, 애가 이상해, 주변에 누가 이상해, 선생님이 이상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기 싫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냥 계속 그냥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타깝다. 그런데 뭐 때가 되면 되시겠죠. 무거운 거를 진짜 그래서 이 무거운 거 들기 보기 싫다 하고 나가시는 분 있어요. 나간다고 그 바위돌이 흔들바위 같은 그 바위돌이 없어지나요? 들고 나가는 거죠. 안 보려고. 예, 안 보려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진 줄 알아요. 예, 그냥 무게감을 그냥 무감각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거, 나의 어릴 때 사건, 이 퀸들바이 같은 거 사건, 쇼크, 신념 이거를 정화해야 된다. 그래서 슈렌 박사는 창조의 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중 하나로 어느 날 그에게 영감처럼 떠오른 로고가 있었다. 그는 이 로고를 그의 명함에 넣고 스티커와 그러니까 배지로도 제작했다. 치포트라는 단어는 정화하고 지우고 또 지워 제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화하고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는데 그 에너지 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있죠. 파동은 미세한 에너지들은 진짜 실줄기 같이 막 되어 있는데 근원을 확 뽑아버리면 그냥 다 뽑히는데 근원이 확 뽑히지 않으면 실줄기 완전히 그 미세한 그 모세혈관 왜 가는 거 있잖아요. 가는 핏줄이 막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거 하나하나 그걸 하나를 뽑았는지 중간에 줄근 중간 줄기를 뽑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에 업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 완전히 씨앗의 송두리째 확 뽑으신 분이고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내 마음이 사랑으로 편안하게 순수함으로 그냥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이 행복해질 때까지 행복을 넘어서 그냥 평화로워질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정화 작업만이 빠른 성과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정화 작업만이 뭐예요? 빠른 성과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에 확신을 저는 그 확신을 얻었거든요. 11년 전에 이거를 해야 내가 기운이 없어서 암만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기운이 나지 않아 화만 나 저는 무기력해졌다가도 화가 막 나니까 그쵸? 내가 못 들고 있다는 이 있잖아요. 못 드러내는 이 바윗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무게감이 있어서 이걸 치우고 싶은데 못 치우고 있는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진짜 운명처럼 만났던 것이 이제 의식 아카데미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힘이 탁 해서 이 돌을 아무 때나 치울 수 있을 때 치울 수 있으면 내가 힘이 나온다면 어떤 성과든 나는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게 그때 확신이 뭔가는 왔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 아니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엄청나죠? 왜? 이 에너지는 정화된 에너지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 몸, 이 몸 요번에 가지고 온 이 몸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그냥 그래서 기간을 두면 안 돼요. 10년 하면 하잖아요. 저도 11년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끝에 기한을 보지 않았어요. 10년 걸린다고? 20년 걸린다고?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하면 되겠다. 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오 이렇게 왔네? 그냥 그런 것 뿐이죠. 네, 그래서 기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었었고요. 이 배지를 2개나 달고 다닌다. 그리고 치포트 스티커를 자동차에부터 컴퓨터, 지갑, 운동 도구 등 눈에 띄는 데는 모두 붙여 놓았다. 남들이 웃지만 않는다면 내 이마에라도 기꺼이 붙였을 것이다. 프렌 박사가 이 책의 출간을 의논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 명함을 보여주었다. 최신형 수제 스포츠카 파노즈 에스페란테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든 명함이었다. 사진 속의 내 모습이 자신감 넘치고 어쩐지 재물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 이상의 힘을 지녔으리라고는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는데 휴렌 박사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 이상의 힘을 지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해야 뭔가 되겠다라는 것만 했었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었어요. 네, 해보니까 점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걸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 명함으로 사물이나 사람들 혹은 당신 자신에게서 기억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그의 말이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명함이 더욱 마음에 들어 더욱 흔쾌히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명함으로 부채를 붙이며 내 주위의 부정적인 것들을 청소했다. 부채 붙인다고 청소되는 거는 아니지만 각성은 되겠습니다. 네. 부채를 붙인다고 그래서 어이고 그냥 큰 부채가 뭐야 그냥 큰 선풍기 갖다가 그냥 막 붙여가지고 그 돌덩어리 같은 신념이 날아간다면 그냥 그 바람 다 쐬고 있죠 그냥. 근데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 각성하는 거. 슈렌 박사는 그런 나를 보며 미소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내 명함에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타투. 그냥 완전 감사합니다를 새기고 다니라고. 그렇죠? 이 명함이 이렇게 그냥 이마에다 생기면 내가 봐요? 안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면.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구나. 각성은 시킬 수 있으나 외부의 사람들을 각성이 되든 안 되든 그건 2차. 뭐라고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내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스스로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움직임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남편을 보던 애를 보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내 안에서. 그쵸?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명함에 있는 소용돌이는 원래 파노즈 자동차의 회사 로고에서 따온 것이다. 퓨렌 박사는 밝은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의 소용돌이가 그려진 파노즈 회사 로고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그것이 정화 작업을 강력하게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건 자꾸 상을 만들게 하거든요, 사실은. 뭔가를 해서는 자꾸 상을 만든다는 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라는 그 신념을 우리는 지워가야 돼요. 뭔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신념 때문에 남편,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야 돼라는 어떤 그게 계약 관계잖아요. 욕망의 관계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끊는 이 생각에서도 끊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하는 그 계약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들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근데 어때요? 그거를 자꾸 지워야 하거든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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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지워야 하는데 여기서 막 뭐 어떤 색깔과 뭐로 해야 뭐 제일 의식이 높은 색상이 보랏빛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랏빛이라고 의식이 높은 색은 보랏빛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뭔가를 더 거기에다가 욕망을 넣고 집착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의식이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의식이 더 중요하다. 모든 것들은 나의 의식이 이 모든 것들을 선을 그었을 때 집착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해서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나의 집착하는 내 의식이 더 우선적인 거지 의식이 먼저인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보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책이 좀 이렇게 약간 상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흘러보내면 되는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소용돌이 안에 있는 파노즈라는
문구와 세이클러버 역시 정화 작업의 도구라고 말했다. 나는 내 차를 좋아해서 자주 몰고 다니는 편인데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차가 나를 정화한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차가 나를 정화하는 게 아니라 정화해야 정화된다라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화되고 있다. 나는 항상 정화되고 있다라는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쯤 되면 휴렌 박사가 제정신이 아니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나와 여러 사람들이 내 명함이나 휴렌 박사의 치포트 디자인 같은 그 미친 정화 도구들을 가지고 빛나는 성과를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그 성과들을 아무리 나열한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매출 증대를 위해 치포트 디자인을 사무실 여기저기 붙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보짓처럼 보이거나 기껏해야 미신으로 이해할 것이다. 어쩌면 플래시보 효과가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계속하라고 말하고 싶다.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설탕을 설탕을 갖다 주고 진짜 설탕인지 모르고 진짜 암에 나는 특효약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만큼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주면서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믿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면 왜 우리보다도 의사들에 대한 전문의로서의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정말 이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의사들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인데 그 의사 말을 믿지 않을 경우에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더 오래 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현재 일어난 상황만 얘기하니까 미래의 희망보다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떤 분이 아버지가 그 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몸속을 이렇게 청소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없어지신 거예요. 연세도 80대신데. 없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9시에 그 소식을 또 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 예,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50번. 그러니까 위가 안 좋잖아요.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내려보내는 게 입 안에서 위로 떨어뜨릴 때 천천히.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50번 씹는 것도 같이 손을 잡고 하고 그렇게 즐겁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믿음과 엄마 아빠를 공부하면서 아직 어떤 근원적인 신념을 이걸 치운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되게 좋아지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좋아지시면서 본인도 사랑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걸 또 같이 한 역할도 있어요. 믿음, 확신, 그쵸? 사랑이 같이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싹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이제 9시 되면 이제 소식을 전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원적인 거는 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또 있어요. 일단 근원적인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보다 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내가 믿고 하느냐, 주느냐, 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전하는 사람의 믿음, 확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먹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얼만큼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전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도 엄청 중요한데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 아카데미라는 이 수업을 학교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부모님이 되실 분들, 부모님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설탕을 먹여도 암이 낫습니다. 정말 특효약이라서 이게 정말 구하기 힘든데 이걸 먹고 나면 완전 진짜 낫습니다라고 확신과 믿음을 주었을 때.
그쵸? 예. 그랬을 때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다. 다음 장에 등장할 영업사원 마비는 고급 자동차의 판매 기록을 모조리 같은 갈아치운 전설의 자동차 판매왕이다. 그는 치포트 스티커를 모든 곳에 붙여 놓았다고 내게 말했다. 책상, 책상 및 천정, 컴퓨터, 커피포트, 쇼룸, 대기실, 심지어 다 자동차 밑에도 치포트 스티커를 붙여놨죠. 그 부적 있잖아요. 부적. 아, 뭐 부적을 쓰셔야 됩니다. 뭐 운이 안 좋은데 부적을 쓰셔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얼만데요? 뭐 50, 뭐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만 원짜리가 있고, 뭐 5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뭐 그런가 봐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더 좋은 게 100만 원짜리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받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특효가 있다는 걸 믿고 와가지고 남편 이 안주머니에 베갯잇에 넣고 자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득효약이야. 잘 될 거야. 나는 운이 좋을 거야. 좋을 거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믿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운이 좋을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 의식이 믿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얼만큼 믿음에 따른 강도에 따라서 아이고 저 점집은 내가 안 믿고 안 돼. 내가 믿고 돼. 잘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가 제가 볼 때 누가 하나 확신 있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걸려가지고 야 여기 특효다 그러면 이제 거기 우르르 있는 거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거. 결국 자기 본인의 확신인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잖아. 저 집 정말 기똥차게 잘 맞춰 그러는 그 사람의 확신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붙여놓는 거는 이제 각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를 여기저기 저기 붙여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여기저기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뭐요?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사랑한 마음이 안 생겨.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럼 뭐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결국은 내가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치우면 자체가 감사고 자체가 순수함 사랑인데 이 가려놓잖아요. 그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감사와 사랑이 순수함이 올라오는데. 그쵸? 여기저기. 아니, 그 자동차 밑에도 붙여놨다니까. 안 보이는데 붙여놓으면 안 되고요. 보이는데 붙여야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정화 도구에 대한 그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도구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지도 그 누구가 정답을 알겠는가. 한 번은 어떤 의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약에는 플라시보가 있습니다. 만약 내 명함에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면 다른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플라시보 효과인 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명함의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 들어와 계신 어떤 분이 계신데 과거에 어떤 상이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본 그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제 뵀더라도 그 과거의 상을 가지고 지금도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아 자꾸 그러는 거야. 저는 현재 선생님이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 전보다도 올해 또 뭔가 달라지신 선생님의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으시고 야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도 계속 의식이 변화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봐요. 뵙고 있거든요. 근데 나 보통은 다 뭐예요? 저도 뭐 선생님의 변화된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이렇게 있지만은 저도 의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의식이 변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거랑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래서 아이고 처음부터 말이야 의식이 높은 사람으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뭔가 내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의부증이 있었다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있는 거고, 아이한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놀랬던 경기했던 거 가지고 오빠에 대한 마음을 두려움을 갖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가면을 씌워놨고, 그쵸? 근데 그랬다라는 거를 알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다. 과거에 덜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사실. 과거에 엄마가 태영이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를 싫어했어 나는 버려졌나 봐 하면서 덜덜덜덜 아직도 떨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 덜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아닌데 엄마가 날 버렸나 아닌데 동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랬었지만 어린아이가 나를 돌봐줬으면 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봐. 죽었나요?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시죠? 안 돌아가셨죠? 잘 컸죠? 엄마의 사랑으로 잘 컸어요. 그늘 안에서. 그쵸? 엄마는 행위만 했고 누구 사랑으로? 네, 그 어떤 조물주, 창조주의 사랑으로 컸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내가 잘 컸는 근원이 어딨냐는 거죠. 사랑은 다른 데 있다. 아, 그 사랑이 다른 데 있구나. 다른 데 있구나. 그 사랑이 또 내 안에 있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를 자꾸 보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신세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구나. 아, 나도 정신세계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식이 더 각성된 상태에서 이 정신세계, 생각이라는 것조차 사라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도 이걸 하다 보면 네, 사라지겠죠. 네,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정화하세요. 그 다음 장이 176페이지에 보면은 큰 부자가 되려면 큰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됐어요. 이미 큰 부자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미 큰 부자가 돼서 아 그래 그다음에 큰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큰 부자가 된 뒤에 계획을 짤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또 짜는 거예요. 할 게 아직 너무 많더라고요. 해서 아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냥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다 해버리고 나서는 주변에 내가 이제 뭐 빚진 게 있나 봐요. 빚진 거 다 갖고 나면은 예전에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아니 내가 깨끗이 빨아올 옷 두 벌만 있으면 되고 내가 그냥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좋은 거 아니더라도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뭔가 제가 빚이 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빚진 걸 갚으려고. 그죠? 그것만 있으면 되네? 빚진 거 갚으려고 저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나면 전 빚진 걸 다 갚고 또 들어오는 거는 또 뭐요? 이 내 원체, 근원에 의식 성장하는 부분에 쫙 쓰지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굳이 없겠구나.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돈 아마 큰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쓰고도 남을 돈이 큰 돈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들어온다라는 것도 저도 알겠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가 헷갈리고 안 돼. 그럼 뭐예요? 아직 가려져 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 적어보세요. 분명히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안 그런 척한다고 미운 사람이 있는 게 해결이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뭔가를 하얀 팩트를 막 쳐가지고 하얘서 저 뽀얗죠? 팩트 쳤거든요. 새로 나온 샤도우 바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식이 가려졌던 것들이 환하게 있잖아요. 밝아져야 돼요. 자체가 밝아져야 돼요. 하얗게 분칠한다고 그냥 밀가루 칠한다고 내가 하얘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몸에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밝기가 사랑으로 밝아져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안 보고 있잖아요. 몸이 안 보여. 눈으로 밖으로 보는 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랬거든요. 몸에. 오감 때문에. 눈이 밖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의 눈에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뭐예요? 큰 부자가 되려면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입니다에서도 나도 사라져야 돼요. 나는 에고거든요. 에고인데 나인 에고도 사라져야 돼. 참나인 나로 돌아와야 하고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고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것, 특히 선생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안 들립니다. 치명적입니다. 아,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끝내고 싶을 때 선생님을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체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사랑이고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의 의식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네, 그 에고가 하고 있는 에고의 짓들은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주로 뭘 갖고 자꾸 노느냐, 분노를 갖고 노는지,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여자애들 인형 질질질 갖고 다니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갖고 잘 노는 장난감이 있어요. 뭘까? 비난일까? 분노일까? 비난하는 거를 갖고 노는지, 분노하는 걸 갖고 노는지, 질질질질 자꾸 울면서 슬픔을 가지고 자꾸 갖고 노는지, 그 놀이개가 있다는 거야. 놀이개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나는 나, 참나이라는 거를 각성하시면서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홍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